대견TV의 대견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줄임말로 국짐당이죠. 국짐당. 다른 말로는 국민의 적, 내란의 힘, 반란의 힘 이렇게 불려도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범죄 집단 그리고 악의 축, 암덩어리, 반민주 친일 매국노 집단, 도둑놈의 소굴 이렇게 불리면 되겠습니다. 이놈의 정당의 원조가 누구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의 변천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이승만 정권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그래도 집권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적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승만이가 전쟁 후에 독재를 일삼았고 민간인을 4.3 사건 등으로 많이 학살했고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많이 학살했고 이런 무자비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1960년도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마산부터 시작해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을 이끌었죠. 4.19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하야했습니다. 하야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한 민주국가가 생겼죠. 민주당의 장면 정부가 생겼습니다. 장면 정부는 그때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때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장면 정부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을 장면 정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일본하고도 수교 협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100억 달러를 요구를 했습니다. 100억 달러 요구했는데 일본은 100억 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협상을 하자 해가지고 최소한 50억 달러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됐습니다. 됐는데 박정희란 친일 매국노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어요. 박정희는 원래 일본 만주 사관학교 출신인데 해방되고 나서 아무 직업이 없었지만 어떻게 잘 해가지고 6.25 때 6.25가 났기 때문에 그때 군대에 다시 복귀가 됐어요. 복귀돼가지고 군인이 됐습니다. 군인이. 처음에는 군인이 아니고 군무원이었는데 군인이 돼가지고 육군 소장까지 진급했습니다. 되고 드디어 61년도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성공한 것도 자기가 잘해서 한 거 아니고 그때 장면 총리가 너무 머저리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면 총리가 군사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가지고 군사 반란을 진압해달라고 했으면은 진압이 됐을 겁니다. 진압을 됐으면은 이놈은 처형당하고 민주국가가 그대로 발전이 되었을 건데 장면 총리가 머저리같이 수녀원에 며칠간 숨어 있었어요. 며칠간 숨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이상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숨어 있어가지고 방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이없이 정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18년 동안 독재를 일삼아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이 나라를 자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가지고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은 됐습니다. 왜 발전이 됐는가?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최극빈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조를 계속했어요. 원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나도 국민학교 때 원조로 1학년부터 해가지고 점심은 전부 다 원조 한 걸로 먹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먹고 월남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돈을 많이 미국한테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도 놓고 황제철도 만들고 이래 했습니다. 그때 일본하고 국조 수립하면서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3억 달러. 민주당 작년 정부에서는 50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걸 3억 달러 달랑 받고 수교를 했습니다. 하여튼 월남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은 노동자들의 희생입니다. 희생이고 두 번째는 부모들의 교육열입니다. 교육을 그렇게 땅 팔고 돈 벌이면 전부 자식한테 다 바쳐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학력이 높고 이래가지고 세계로 진출하고 해서 경제 발전이 많이 된 겁니다. 박정희가 아니고 만약에 김대중이가 1971년도에 부정선거로 지지만 않았어도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만 강한 게 아니고 만약에 민주국가였으면 경제개발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개발 해가지고 경제만 발전한다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이 선진화되어야 되죠. 그런 걸로 봐서는 박정희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못된 거는 박정희의 그 독재, 개발 독재로 인한 그런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선진국이 못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다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반란 일으키는 거. 군사 반란 일으킨 게 박정희 때문에 일으킨 게 아닙니까? 그리고 18년 철권 통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유신도 하고 억압하다가 부마 항쟁까지 나왔습니다. 부마 항쟁에 대물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거의 정권이 몰락 위기에 처하니까 완전하게 중무장 군인들 시가지에 배치해가지고 부산시에 배치하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수만 명이 학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 죽인 겁니다. 박정희가 김재규가 안 쏴 죽였으면 부산 놈들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부산에. 김재규가 다시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18년 동안 독재가 무너지고 새롭게 또 민주국가가 들어설 찰나에 이 또 전두환이라는 역적이 전두환이가 박정희의 양아들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입니다.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두환이가 육군 사관학교 생도였는데 혁명을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보여가지고 박정희한테 아주 박정희가 키워줬습니다.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본받아가지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최규하가 대통령이었는데 12.12 당시에 대통령이었는데 머저리같이 또 전두환한테 또 당했습니다. 당해가지고 정권을 뺏겼습니다. 뺏겨가지고 박정희보다 더 악랄하게
집권을 하다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의식 수준이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집권 내내 학생들이 데모하고 이랬습니다. 집권 내내 데모했습니다. 만날 체류탄 쏘고 지가 행진하고 사람 잡아였고 간첩 조작하고 고문하고 해가 박종철 고문해가 또 죽었잖아. 이한열 체류탄에 맞아가 죽고. 그래가지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가지고 6.29 선언을 받아냈죠. 받아내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야권에서 김대중, 김영삼이 단일화가 안 되고 따로따로 대통령 출마하는 분이 노태우한테 졌습니다. 그때라도 이겼으면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참 민주국가로서 참한 나라가 됐을 건데 그때도 또 노태우한테 졌습니다. 그때 전두환이가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고 노태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다시 노태우하고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김종필하고 합당이 1990년도에 했는데 그때 태어난 당이 민자당입니다. 민자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수당이라 합시다. 나는 보수당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데 보수당이라고 하니까 보수당 그쪽을 지지하는 이유가 김영삼 때문에 그렇습니다. 3당 합당이 원인입니다. 이것도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김영삼이 다 잘했는데 3당 합당을 한 게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됐지만은 경상도 사람들이 완전히 우익으로 돌아선 계기가 된 게 3당 합당입니다. 대구 부산도 옛날에 야권이었어요. 박정희 때문에 다 야도였어요. 야도였는데 완전히 저쪽으로 쏠리는 계기가 3당 합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당 합당되고 나서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고 김대중이 또 졌죠. 김대중은 71년도 졌고 87년도 졌고 92년도 졌습니다. 세 번 져가지고 정기 은퇴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그때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당명을 또 바꿨습니다. 신한국당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끝나고 나서 또 한나라당으로 또 바꿨습니다. 97년도에 한나라당으로 바꿨습니다.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이때 IMF 생겼죠. IMF 생기고 나서 한나라당 바꿨는데 하여튼 그때 좀 한나라당 바꿨습니다. 바꾸고 다음에 박근혜 때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또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또 당명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지고 나서 다음에 또 총선거 때 미래통합당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또 바꿨습니다. 해가지고 국민의힘당이 생긴 지 한 4년 됐습니다. 4년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노태우, 김영삼도 할 때는 잘했죠. 실명제 실시하고 또 공직자 재산 등록도 하고 또 군대 하나회를 체결했죠. 군대 그거는 잘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IMF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삼 때 IMF 위기가 온 최고 원인은 뭐냐 하면 계속 무역 적자가 계속 너무 쌓여가지고 외화가 보유가 줄어가지고 외화가 적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나가지고 IMF 대출을 받았죠. 받고 나서 김대중이가 되고 나서 금모으기 하고 IMF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가 가장 강조한 것은 IT 강국을 만들자. 정보통신, IT. 입만 열면 IT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가지고 IT 강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는 물론 박정희 때도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때는 발전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빈국에서 발전이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대만도 됐고 다 발전됐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다 됐고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는 제일 잘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번에 탄핵 반란이 일어났는데 2024년도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의 주역이 누구냐? 그거 이름도 말하기 싫습니다. 그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놈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놈이 얼마나 못된 놈이냐 하면은 지가 검사하고 검찰총장하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하고자 하는 거 다 됐거든요. 조국도 내쳤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조국을 쳤습니다. 이때 문재인이가 바로 그날 당장 이놈을 체포해가지고 내란죄로 엮어여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내란죄로 엮어여야 됩니다. 이놈은. 근데 그걸 못하고 나중에 추미애 장관까지 내쫓고 이놈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놔둬가지고 언론의 지원사결과 검찰과 언론의 지원하에 대통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이 전혀 없는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에 우리 국민들 50%가 속았습니다. 속았는 게 뭐 어리석어서 속은 사람도 있지만은 똑똑하면서도 속아줬죠. 속은 게 아니고 속아줬겠죠. 이쪽이 미우니까 이쪽을 찍었죠. 자기보다 능력 없는 놈을 대통령으로 앉힌 겁니다. 투표를 하면은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편을 믿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능력 없고 머지리 같은 놈을 대통령 찍어줘갖고 어떻게 때문에 한번 보자 이기지. 결과가 이리 나오잖아요. 그걸 모르고 했습니까? 나 모르고 했다 생각 안 합니다. 알면서 그리 찍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알면서 뭐 대통령 아무나 찍으면 뭐 아무나 해도 뭐 별 관계 없겠지 이래 생각했겠죠. 응? 그 결과가 지금 자기의 앞날 또 자식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주는 걸 지금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누라의 범죄를 덮고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번에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되겠으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전두환과 박정희처럼 해도 성공했는데 나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했지만은 군인 출신이 아닌 그런 허점이 있죠. 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의 그 작전 상황이 세밀하기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검찰 갖고 말로만 하는 검찰하고 군인은 행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간파를 못하고 하다가 자기가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생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데 아직까지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12월 10일 몇 시고 지금 밤 10시 45분인데 아직까지 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놈을 체포를 해야지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될 건데 아직까지 체포 안 하고 있습니다. 체포 안 한 이유가 뭐냐? 국진당 이놈들 때문입니다. 국진당 이놈들 때문에.
이놈들이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만 되면 즉각적으로 체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이 탄핵을 전문주의 안 했는데 5분째 할 것이냐,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탄핵을 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놈들이 108명 중에서 경상도 놈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상도 지역구 있는 놈들은 거의 찬성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이나 다른 데 지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8명은 아주 정예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 옛날에 그 새누리당하고 틀려요. 완전 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이탈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탈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안철수는 이탈한다고 했으니까 안철수, 또 김상욱, 울산의 김상욱, 또 부산에 그 또 누구야? 부산에 거기 그 친구하고 김재섭이 더 찬성할지 모르겠고, 도봉구 그래. 그리고 진종호, 배현진, 또 김모하고 잘하면 8명은 되겠는데 지역구는 얼마 안 될 것 같고, 비례대표가 중에서 잘하면은 몇 명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 10명 가까이는 잘하면 나올 것 같던데, 그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10명을 나오면은 또 야권에서 뭐 다 할지, 야권에서 다 한다고 보고 개혁신당도 이놈들 말하는 거 보니까 하긴 하겠던데,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 되면 202명이네요. 잘 나오면 202명 나올 수 있고, 안 되면은 198명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은 2차 투표에도 안 나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엄마가 대통령 있지, 군인들도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지, 제2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힘당을 꼭 삶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탄핵을 하게 해야 됩니다. 탄핵해가지고 바로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서 일단 마무리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검찰과 경찰, 언론, 국민의힘당 이것들 절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은 이놈들을 그야말로 척결해야 됩니다. 척결. 첫째, 국민의힘당을 정당 해산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은 전에 박근혜 탄핵 때 해산되어야 됐습니다. 되어야 됐는데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웠고, 반헌법적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당이 국민의힘당입니다. 옛날부터. 지금 현재도 지금 반헌법적이 했죠. 쿠데타 세력에 동조를 했죠. 동조한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핵 찬성 안 한 사람은 다 동조했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국회 의결할 때 의결하지 않고, 계엄 해제 의결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노는 놈들 다 반민주 세력이잖아요. 반헌법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국힘당을 일단 정당 해산을 해야 되겠다. 정당 해산. 첫 번째로 정당 해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검찰을 해산해야 됩니다. 검찰을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 검찰 개혁하는 게 아니고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해가지고 공소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소청을 만들어서 다시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옛날 검찰 인원과 뽑는 게 아니고 공모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다시 면접 보고 해서 검사를 공소청에서 뽑아가지고 공소만 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
기소를 검사만 기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검사가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가 되어 있는데 헌법을 만약 고치려고 하면 고치면 되는데 못 고치더라도 기소는 단독 기소 못하게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 기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 부분 국민이 참여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언론은 언론개혁해야 됩니다. 언론개혁. 국민의힘당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그 속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하게 된 데는 그 근본 원인이 언론에 있습니다. 언론이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계속 봐주고 두둔해주고 편파적으로, 왜냐, 이 사람들하고 언론하고 검찰하고 전부 다 한 패거리거든요. 한 패거리. 친일 매국의 패거리이기 때문에 이 언론 개혁을 하는데 요거는 세세하게 언론 탄압을 한다 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고 언론 개혁을 할 수 있게 악질 거짓 뉴스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해야 됩니다. 민형사상, 민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악질적인 거짓 뉴스 할 때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악질 거짓 뉴스를 하면은 심하게 하면은 언론사를 폐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법을 만들고 언론사 사주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검찰 그렇게 하고, 요번에 반란 일으킨 놈들과 그에 부역한 놈들은 다 처단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민주혁명위원회, 가칭 민주혁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혁명 특별 사법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 사법소를 만들고 특별 재판소를 만들어서 이번 반란 세력에 합류하거나 이 정권에 부역한 놈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놈들 모조리 다 잡아서 특별 재판소로 해야 되고, 반란의 주모자들은 적결 심판으로 적결 처분해야 됩니다. 1심으로 끝내야 됩니다. 1심으로 끝내서 적결 처분을 해서 공개 처형을 해야 됩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공개 처형을 해야 됩니다. 계엄 군사 반란 수괴와 그 주동자 있죠. 그 주동자들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용현, 방첩사령관 등등 한 10명 내외 되겠죠. 이놈들은 적결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제2 경경에 따라서 사법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친일 매국 행위를 공공연하게 발표한다든지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친일 매국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일 재산, 친일 매국노의 옛날에 그 재산을 완전히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서
친일 매국노의 잔재를 완전히 일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일 매국노들의 설치지 않는 나라, 그런 말을 하는 놈들, 공공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거나 주장하거나 인터넷, 방송, 통신 이런 데서 하는 놈들은 반드시 잡아서 처단해서 한 놈도 없도록 씨를 말려야 됩니다. 씨를 말려야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 이런 반란자들이 생깁니다. 군사 반란자들이 생깁니다. 반란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친일 매국노들을 소탕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